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 이복현 검사를 임명한 데 대해 언론들이 하나같이 질타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신문들까지도 오늘 아침에 인사 편중 문제 지적하는 걸 좀 거들고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기용된 사례가 있지 않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들이 다 야진을 했으니 이번엔 검사 출신들이 다 야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뭐 정상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국, 미국 네. 같은 나라는 연방 검사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네. 있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냐. 검사가 폭넓게 진출한 그래서 법치국가가 되는 제가 거고. 그래서 친한 여러 네. 정치권 동료들 혹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야 그러면은 검찰공화국이 법치국가라는 얘기냐. 네.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고 검치국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법치국가. 검찰 출신 변호사분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치국가가 실현이 되면은 검찰이 진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네.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국민들 일반인들 생각이 그리고 예. 뭐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대통령 생각이 괴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민주당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그게 문제죠. 뭐 우리는 뭐 민주당 아니지만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잘하면 그렇죠. 윤 견제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당도 정신을 도움이 바짝 되죠. 차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개판 아니에요? 아, 뭐, 그렇죠. 조금 더 쇄신 더 하고 뭔가 민주당이 좀 정비를 해서 여당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판할 거 비판하고 나를 잘 세워야 여당도 그렇죠.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국민 윤 대통령도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은 언제나 감시 견제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니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연방 검사들이 뭐 많이 정관계 진출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팩트 네.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연방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렇죠. 대통령 된 적도 없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딱 네. 윤 대통령식으로 따지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법치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다는 네, 얘기를 하는 말도 거죠. 안 맞고 사실 미국 검사제도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이제 기관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고 그렇죠. 면접하고 입사하는 방식인데다가 네. 미국은 또 변호사 숫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 검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막 맞습니다. 두명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그런 절차들 따라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사가 많다. 그렇죠. 뭐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검사했다고 와서 다 안 치는 식으로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직인사 기준이 사법시험이 되면 안 되죠. 네. 네. 그 외에 또 아침에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장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 기준을 갖고 예측 네. 가능하게 일해야 하고 네. 그래서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한테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이복현 신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이것도 이제 금감원 파견 갔던 이제 네.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검찰에서 파견을 많이 가는 것도 맞고 검사도 파견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문제에 관한 거고 금융감독원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규제 업무와 감독 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금융 네. 전문가가 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네.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협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건 수사 경험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 분야의 수사 경험이 많은 거지 금융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히 일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나온 거 보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같은 경우 제대로 과거에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금감원에 안 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 게 네.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에 관련된 이제 네.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네. 뭐 정관계 수사 같은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사가 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전체 수사주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요 사건들은. 네네.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럼 그때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 중앙지검에서 했었고 라임 네.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죠. 그러면 그 수사를 지금 그 당시에 금감원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검사 출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시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뭐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요거는 여담이긴 한데 네. 옵티머스 이제 김재현 대표가 징역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 사건에서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제 사기 네. 사건이긴 한데 여기서 징역이 40년 나왔잖아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중국 사실은 그렇죠. 제가 금융 사기 사건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수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게 금감원이 해야 될 일인가?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보면은 어떤 정관계 로비 부분 사건이 아직 뭐 맞습니다.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언급한 부분은 더 없었나요? 이제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네네네. 네, 뭐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안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오면 좀 나왔어요, 아침에. 네네네. 이 검사 출신이라서 일부러 뺀 거냐는 식의 질문이 좀 있었고 네. 그런 거 아니다, 상관없다 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진 위원장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탈락한 거예요? 완전히- 뭐 그런 측면은 아니죠? 탈락했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네. 추가 백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강혜선 대변인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치 않게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이 정도 공정위원장 자리는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 이게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떤 인사 검증하는 단계에서 뭔가가 돌출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카풀 검사라고 지금 이제 자꾸 언론에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강수진 공정위원장 내정은 그러면 거의 무산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이제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아주 재밌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아가페 인사,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네. 아가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번 뭐 지인내각 골목내각 얘기를 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는 사람, 네. 이 아하고 네. 가가 가까운 사람, 그리고 패가 이제 패밀리 인사. 예, 패밀리.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얘기했던 비판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지금 보면은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던 참모들이 다 지금 출세 보증 수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원석 지금 대검 차장이죠. 차장했죠. 네. 그 다음에 조상준 검사가 이제 기조실장. 예, 그 당시에 형사부장 했죠. 형사부장이었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뭐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기조부장 예.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또 보니까 이제 그때 공안부장 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어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총장 후보로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이 돌연한 거여서 네. 어디 저는 내정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저는 아직 들은 얘기는 없는데 네. 이 VIK 사건 그랬어요. 도 수사를 좀 했었는데 특수사통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공안부장의 내정이 네, 됐었죠. 맞습니다. 원래 네. 공관인데 공안부장이 예, 됐었죠. 맞습니다. 검사들 외에도 이제 뭐 대검 때 이제 같이 있었던 복두규 그것도 네, 대표적으로 인사교육원 맞습니다. 가신 분. 다시 그 밑에 들어간 인사 비서관이 이연모 네. 검사인데 이분 보니까 이제 대검 연구관도 했지만 그 당시 예, 연구관이었죠. 그 네. 캠프에서 법률자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재순 비서관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을 책임지시는 총무비서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울구 총장 비서관도 이제 대통령실 들어갔고요. 부속실장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장은 부속비서관이었는데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간 거잖아요. 강의구 부속실장도 대검에 있었던 역할이 대통령실로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실을 대통령실로 딱 갖다 놓은 거. 갖다 놓고 저희가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경찰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네네. 장관 들어간 분도 결국에는 네. 윤 대통령의 후배잖아요. 네네. 네, 후배이기도 하고 가까운 인사,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시 공부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클 선후배 사이입니다. 서클 선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이시고 이거 법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박민식 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특수검사로 아주 날리던 분이셨죠. 예. 또 가까운 사람, 카풀 하시던 그렇죠. 멤버였던 법무부 차관이 있죠. 네, 인호공 검사 네. 얘가 법무부 차관이 됐고 아는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네. 여기는 법제처장. 그렇죠. 가까운 사람. 네, 네. 이완규 검사도 이제 법사처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네네. 누가 보더라도 네. 이거는 뭐 검찰공화국이다. 네.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방검사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그게 법치국가다라고 윤 하시니까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영어를 좀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 후보 시절일 거예요, 아마. 선거 전에 후보 시절 중앙일보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에 이겨갖고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실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우려가 프레임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프레임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일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 생각에는 이게 법치국 그런가 보죠. 많이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좀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도 지금 그런 우려들을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소한의 네. 우려 제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정도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정기관단에 윤사단 포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뉴스버스 기사도 올리고 어제 또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어제 저희는 특수사팀 운영 방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 보니까 비슷한 지적을 좀 했던 것 근데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 중에서 권력기관 요직은 왜 검사가 독식하나? 네네네. 라는 이제 칼럼이 나왔는데 과거 특수사팀 운영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용어 쓰는 용어가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했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측근들도 권력기관의 네트워크화해서 네. 전 정권 사정을 전방위로 진행하게 되는 뜻으로 해석된다. 네트워크화라는 네. 단어를 썼어요. 적절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 정점이 된 거, 대통령이 정점이고, 과거에 이제 특수사 할 때 검사가 정점이고, 파견, 국세청, 국정원, 국세청, 경찰, 금감원, 애보 이런 데서 파견받은 직원들 갖다가 동원해 수사주의하는 식이었는데 네네. 지금 대통령이 정점에 있고 권력기관에 측근 검사들을 이렇게 요직에 앉히는 거잖아요. 기관장으로. 예, 예. 이거를 지금 아침 조선일보는 네트워크화라는 단어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굉장히 순화된 단어 같은데. 순화됐다기보다 저는 잘 짚었다고 해요. 네트워크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거에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 장에 측근들을 하나씩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배경 설명도 살짝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 정권 이제 사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호탄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네. 실제로 뭐 벌써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청와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게 이제 배당이 됐죠. 중앙지원 배당이 중앙지원에. 됐다고 그래요. 이 한 차례 근데 원래 불기소 처분이 한 번 된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불기소처분 한번 됐었는데 네. 고발을 다시 했죠 국민의힘에서. 네. 제가 받은 느낌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귀양을 가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던 분들을 요직에 등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다시 뭔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 또 요직에 앉히고 이렇게 지금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에요. 약간 보복 심리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이제 뭐 보복하고 반대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네. 국회의원 하셨어야죠. 음, 근데 이제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고 네. 그럼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수사를 검찰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 사정, 감독기관에 다 맞습니다. 검사 출신을 앉혀놓으니까 이거 수사가 되고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어떤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 국정원, 뭐 국세청 그리고 뭐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 공정위 이런 데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이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도 했잖아요. 중앙일보 아까 인터뷰에서 예. 그 과거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뭐 실제로 문제가 네. 있다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네. 동원을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